어렸어 전부 다 겟해 학교 끝나고 나한테 와봐 baby baby. 안녕하세요. 영쌤 이나영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던 대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우리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각각의 특징, 얘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하나로 만들어줘요. 물론 접속사는 중문을 만들고 관계사는 복문을 만든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어쨌든 문장의 형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중문은 뭐고 복문은 뭐고 또 이제 단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단문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단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I saw a cat. 고양이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장은 단문이고요. 중문은 두 개의 문장이 어떤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I saw a cat and she's very cute. Oh, she was very cute.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보았고요. 그 고양이는 굉장히 귀여웠었어요.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로 고양이를 봤어요. 고양이는 귀여워요. 라는 두 개의 문장이 동등하게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이 그냥 동등하게 붙어 있는 것을 중문이라고 부르고 그 역할을 두 개의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은 접속사가 하고요. 복문은 뭐냐? 이거 우리 국어에 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런 말을 배웠을 거예요. 그것처럼 I saw a cat who was very cute. 얘하고 지금 얘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복문 같은 경우는 who was very cute 라는 요 문장이 앞에 있는 cat에 종속되어 있다, 안겨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뜻은 뭐냐면요. 지금 중문 같은 경우는 접속사를 빼버리면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자, 접속사를 빼버리면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 남는 게 중문인 거고요. 복문 같은 경우는요. 이 관계사를 빼면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는 완전하지만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죠. 하나는 완전하지만 하나는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겨 있더라, 속해 있더라, 종속되어 있더라 라는 말을 해서 종속절과 안았더라, 얘가 주체가 되는 문장이다. 뭔가 얘를 지웠을 때, 관계사를 지웠을 때 완전한 문장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복문에는 주절과 종속절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문장의 세 가지 종류와 접속사와 관계사가 어떻게 중문과 복문을 만드는지 잠시 살펴보았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는요, 세 번째로 의문사는 두 가지의 다른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의문사의 쓰임은 의문문을 만들어줍니다. 물어보는 문장이죠.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who라는 너는 이라는 의문사를 여기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의 또 다른 두 번째 쓰임은 뭐냐면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요. 자, 이런 문장 있을 수 있죠. 유명한 영화의 대사죠. I do not know who you are. 뭐 where you are 뭐 였나요? 하여튼 네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널 찾아내서 테이큰의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요. I do not know who you are 하면 몰라요. 뭘 몰라요? 네가 누구인지를 나는 알지 못해 라는 뭐뭐를 알다의 뭘로 쓰였어요. 얘가 지금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자,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 누구? 명사였습니다.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가 합쳐지면 명사절을 만들어요. 명사절. 자, 이제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을 텐데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우리 문장과 절과 구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자, 뭐라고 했죠? 문장. 나는 밥을 먹는다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을 동생이 쳐다본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전체는 문장이에요. 이 전체는 문장인데 여기 내가 밥을 먹는 것이라는 이 부분에는 이 전체 문장에서는 동생이 쳐다보다. 전체 문장의 동사인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게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의 주절이라고 하죠. 전체 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쳐다본다 목적어 안에 또 다른 작은 주어와 작은 동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 문장 안에서는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르게 역할을 하지만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 안에 살펴보면 작은 주어와 작은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는 뭐냐? 자, 구는요. 자, 맛있게 먹는 것, 이상하게 쳐다본다. 요런 애들이 구예요. 자, 그럼 구는 무엇일까요? 자, 구는 일단 단어가 여러 개인데요. 단어가 여러 개인데 내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 여기서는 지금 맛있게 라는 단어가 먹는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먹는다 라는 동사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죠. 맛있게 먹는다는 맛있다가 더 뭔가 주가 되는 의미예요? 먹는다가 더 주가 되는 의미예요? 먹는다가 더 주가 되는 의미죠. 이렇게 어떤 단어가 더 주가 되면서 수식하고 있는, 꾸미고 있는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이 단어의 모음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쳐다본다도 이상하다가 중요해요? 쳐다본다가 중요해요? 쳐다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쳐다본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면서 여러 개의 단어가 쳐다보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동사처럼 기능하고 있는데, 동사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 동사로 기능하고 있는 부분의 단어가 하나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개의 단어의 모음을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구, 절, 문장 차이점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하는 일들을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단어, 여러 가지 종류 단어를 하나하나 뜻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는 4개밖에 없어요. and, but, or, because. 자, 우리 영어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because나 and로 문장을, but으로 문장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and, but, because는 접속사예요. 2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 and you love me. 자, 이렇게 2개의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I love you 그리고 and you love me 이렇게 쓰지 말라고 엄격한 문법학자들은 말해요. 왜? and 같은 경우는 얘와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문장일 때는 and를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원래 문장은 얘가 원래 올바른 문법인데 이렇게 쓰면 이 and가 조금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서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너도 나를 좋아해 그거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요 4개는 문장과 문장을 동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는 왜냐하면 뜻은 다 알고 있겠죠.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요. 자, 관계사 나왔습니다. 자, 관계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그 2개에 뭐가 있다고 했죠?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뭔가 그대로 자기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애가 있고 약간 모양이 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관계사 뭐뭐 배웠죠?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배울 때 관계 부사는 뭐 플러스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다라고 배웠어요. 다 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놀라운 얼굴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관계대명사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무엇을 대신해 줍니까? 명사를 대신해 주면서 2개의 문장을 관계가 있게 연결해 주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되게 비싼 책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이 2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접속사 써서 붙일 수 있죠. 물론 I have a book and the book is very expensive. 책이 있는데 그 책 되게 비싼 거야. 라고 물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관계사를 사용해서 2개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 거죠. 책이 있어. 근데 되게 비싼 책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을 때 관계사를 쓰기 위한 가장 큰 제1의 조건은 두 문장 사이에 무엇이 똑같은 어떤 단어? 명사가 들어있어야만 해요. 똑같은 명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두 개의 문장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똑같은 명사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자, 두 개의 명사 중에서 관계사로 바꾸고 싶은 명사를 하나 골라요. 자, 두 개 중에 관계사로 바꾸는 애가 종속절이 되는 거고요. 안 바꾸는 애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자, 일단은 더 북을 우리 관계대명사로 바꾸고 싶었어요. 관계대명사는 세 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의 자리에 나올 때는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 그 다음에 둘 다 상관없이 쓰일 수 있는 that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더 북을 사물이니까 무엇으로? which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ch를 원래 자신의 문장 제일 앞으로 끌어내는데요. 원래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얘는 더 바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전체를 어디에 갖다 붙이냐? 아까 우리가 밑줄을 그었던 똑같은 명사 뒤에 가져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와 아까 만났던 똑같은 명사는 언제나 그 문장 안에 붙어 있습니다. 앞뒤로 나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단어다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 앞선, 행하다, 나오다. 앞에 나오는 단어다라는 뜻이에요. 뭐 앞에 나와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요. I have a book which is expensive. 이런 관계사를 사용한 문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두 개가 지워볼게요. 위치로 바꾸기 전에 원래 더 북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앞에 있는 어북을 바꾸고 싶어요. 뭘로? 관계사로. 자, 그래서 얘를 바꿔볼게요, 일단. 사물이니까 우리 which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다 더북 뒤에 붙이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which가 어디 나와 있어요? 제일 문장의 뒤에 있죠? 그러면 얘를 어디로? 원래 자기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which I have가 되죠. 그럼 이 전체를 어디 붙이라고요? 선행사, 아까 밑줄 걷던 똑같은 명사 뒤에, 바로 뒤에 가져다 붙입니다. The book which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은 is expensive. 비싼 거야. 라는 문장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똑같은 명사가 있을 때 두 개의 문장에 똑같은 명사가 들어있을 때 하나의 명사를 무엇으로? 관계대명사로 바꾸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도 안 변한 애, 얘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쓰여져 있는, 노란색으로 좀 써볼게요. 자, 하나도 안 변한 문장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보라색으로 쓰여져 있는 모양이 바뀐 애 있죠? 얘가 종속절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누구누구의 라는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형태가 조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4개가 있습니다. where, how, when, why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이렇게 요 정도 있어요. 관계사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사는요. 일단 육하원칙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서 왜가 빠졌네요. why가 없네. 왜 이런 육하 원칙에
그 다음에 which 어떤 것. 그 다음에 which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Which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그래서 which는 명사랑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냥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요. whose는 누구의. 근데 누구의 것이니? Whose book is it? 이거 누구 책이니? 그래서 whose 뒤에 명사 함께 쓸 수 있고요. what도 뒤에 명사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What color do you like?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어떤 which color하고 what color 물었을 때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which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야,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있는데 which color do you like?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아하고요. What color do you like?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를 좋아하니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둘 다 명사와 함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길어? How long is it?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빠르니? How fast is it? 뭐 이렇게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가 있었고요. 예문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봤는데요. 이제 의문이 듭니다. whose는 왜 여러 개예요. whose는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이 앞쪽에 잠깐 가서 우리 살펴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중복되는 단어들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who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whose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where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how도 그렇고요. 여기 that 빼고는 모두 요거 that 하나 of which를 제외하고는 아래쪽에 관계사와 의문사 모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어들을요. 여기 Y는 지금 빠져 있고요. 자, 그러면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whose book is it? 이거 같은 경우는 의문사를 만들어주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의문사예요. 여기 같은 거는 그것의 커버가 매우 아름다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얘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에요. its 커버잖아요. 책의 커버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I want that. 그거를 원해. 이거 같은 경우는 대명사예요. 그것이라는 대명사고요. I know that he's a liar. 여기서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보기도 하고 이제 나는 보통 이걸 접속사라고 보기보다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대시다. 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접속사 that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대시. 그 다음에 Now I know why he did it.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장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부를 해보자면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I know the reason why he did it 해서 여기에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 know 무엇을 압니다 해서 지금 여기는 목적어의 자리잖아요. 목적어의 자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의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Y고 똑같은 문장인데 관계 부사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문사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법 학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영문법을 전공하시면 그때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저 대시 접속사인지 명사절의 대시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냥 수능 문제에서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고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whose가 아니라 where이 들어있으면 이걸 틀렸다는 걸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 부사인지 의문사인지 그 정확한 쓰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그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더라도 이 자리는 Y의 자리이더라, which가 아니더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좋은데 그럴 시간을 들일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못 참는 성격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아웃풋이, 결과물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영문법을 전공해서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문장을 이해하고 내가 그 문장의 틀린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장 안에서 관계대명사, 관계사,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의문사, 여기 whose 같은 경우 의문사가 쓰여져 있는 이제 문장들을 보았어요. 자, 교재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풀어보십시오.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잠깐 멈추시고 7, 8페이지의 문제를 푸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이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